그날 딸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2년 전 아내가 피를 흘린 채 쓰러졌는데 남편은 테니스를 치겠다면서 나갔고 왜 그래? 아내는 아직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을 정도로 맞진 않았잖아. 살아있으면 딸이 어머니를 잃게 되었던 한 사건, 그리고 도심의 한 평범한 주택가, 수상한 집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악취가 좀 너무 심했거든요. 혹시 사람이 죽은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가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집의 이야기, 아무도 몰랐던 비하인드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2년 넘게 잠들어 있습니다. 엄마가 깨어나면은 엄마 누가 그랬어? 대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어머니의 사건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지난 2023년 5월 9일 저녁 회사에 있던 하빈 씨에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새아빠였습니다. 사진 그 2장이 왔어요. 아무 설명 없이. 엄마는 화장실에 누워 있고 집안이 어지럽습니다. 새아버지가 보낸 사진은 엄마 이렇게 또 술 먹고 쓰러져 있다. 그저 술 탓이라 말했지만 그래서 다시 새아빠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부터 전화 연결이 안 됐어요.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고 하빈 씨의 신고로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던 하빈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요. 나중에 연락 와서 엄마 지금 이거 뇌출혈을 의심되고 돌아가실 것 같다. 그렇게 병원으로 향하려던 찰나 필요한 짐을 챙기러 집에 들른 하빈 씨. 그런데 집 곳곳에 핏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집안에 넘치는 핏자국.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새아빠는 어디를 갔던 걸까요? 그 상황에 새아버지는 테니스 운동복 챙겨서 이렇게 나갔다. 신고는커녕 운동을 하러 나갔죠. 나는 계속 맨날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에이 한잔 먹었나 보다 그래서 난 생각을 그렇게 했던 거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이라도 흔들어 보셨어요? 그럼 엄마가 그 맨날 그 늑대 소년처럼 맨날 술 먹고 자는 모습만 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엄마가 왜 이 지경이 된 건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무언가 있었겠죠.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후 딸 둘을 홀로 키운 엄마는 하빈 씨가 성인이 되고 나서 강 씨를 만났습니다. 분명 초반에는 씨가 더 든든하잖아. 딸들의 독립 후 혼자가 된 어머니의 버팀목이라 생각했지만 엄마만 잘하면 돼. 잘한 일은 어머니는 모른단다. 무언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사건 당시 그녀 또한 그러면은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119가 아니고 112에 연락을 해서 어머니의 신호에 대해 알고 있었죠. 이 사건 있기 3주 전에 그때 이제 엄마가 막 바로 목 졸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뭐 맞았다고 그래서 새아버지의 가정폭력, 어머니의 지인들 또한 이미 폭행에 대해 알고 있었고 엄마의 휴대전화 안에서도 폭행을 짐작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휴대폰에 있던 녹음 파일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하나. 뭐라도 들 수가 없어. 때린 거에 대한 건 내가 너한테 잘못했지만 죽이려고 작정한 거지 그거. 그냥 때리는 거야? 한두 대 때린 것도 아니고. 전적이 정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3차례나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엄마 엄청 설득해서 찍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아니요 맞은 적 없고 뭐 이렇게 그냥 옷 이렇게 흔들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매번 번복했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어머니의 번복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그런데 3주 후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건 이전 폭력이 있었음이 분명한 상황. 그런데 새아빠는 엄마를 그대로 두고 간 이유가 바로 가정폭력 신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해하면서 가족폭력이라고 저거 신고하는 바람에 지금 나 엄마를 손대면 또 아빠가 또 가족폭력으로 4번째를 걸리니까 하지만 서간이 이번에 저기 어머니 그냥 옆에서 있지 말고 이제 피하십시오. 새아버지는 끝까지 어머니의 자해라고 주장하는데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새아빠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사건 이후 처음으로 새아버지를 찾아가 봅니다. 그런데 누군가 하빈 씨에게 다가옵니다. 진짜는 할 말 많은데 아직까지 우리 참고 있었는데 누구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아, 그 자기 몸 관리를 못해서 그렇게 된 거를 아니 그게 왜 순전이다 아빠 닮은이라 그래? 어머니의 혼수 상태는 건강 관리를 못해서라 말하는 고모. 우리 집안 사람들 악랄한 사람 없어. 그렇게 속한 사람 없고 나 제 엄마한테 욕 한마디 싫은 소리 한마디 해본 적도 없어. 그러면은 그렇게 피 흘리면서 쓰러졌는데 방치하고 가는 게 아니 방치가 아니에요? 근데 봐봐. 이게 혼자 넘어진 얼굴인지 아이고 난 몰라. 나는 안 봤으니까 모르고.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그날의 일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몸에 멍도 있고 맞은 흔적들 입도 터지고 막 이랬던 상황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365일 다 맞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맞았어도 그렇게 죽을 정도로 맞진 않았잖아. 폭행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폭력이 있었다는 거는 인지는 하고 계셨던 거네요.
나는 그거는. 폭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하자. 어딜 가요? 어딜 가요? 만나러 간다며. 살아있으면 확 깨들고 있으면 좋겠네. 더 감정이 격해지고 이미 머리가 깨져서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사람한테 심한 말까지 쏟아내는데 아직은 법적으로 부녀인 사이. 정말 억울한 건지 2년 만에 보는 딸에게 새아빠는 과연 무슨 말을 할까요? 들어보려 합니다. 내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고 수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선을 긋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말하는 새아버지. 일단 나가자. 자기가 끄고. 왜 그러셔? 하고 싶은 말이 없으세요? 전화 엄마한테? 새아빠의 대답은 하빈 씨와 제작진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결국 새아빠에게선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나 그 대답에서 실마리를 좀 찾고 싶기도 하고 했는데 당사자에게서도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자 엄마 몸에 남은 상처들이 정말 자해 때문인지 전문가를 찾아가죠. 자연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팔이나 다리에 있는 상처들은 방어는 이런 폭행의 흔적이 더 오히려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집안에서 발견된 혈흔들은 왜 생긴 걸까요? 벽면에 이와 같은 혈흔 형태가 지금 관찰이 되는데요. 혈흔 안쪽에 하얀 색깔 기포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건 타액입니다. 그래서 호기혈흔이라고 하는 그런 혈흔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누군가 때려서 벽에 튄 혈흔이 아니라 엄마가 피를 토해낸 흔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머니가 왜 갑자기 피를 토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손상의 가장 큰 진단명은 네. 경막하출혈이에요. 네. 급성 경막하출혈. 네. 누군가 이렇게 타격을 하거나 네. 그래서 생겼다기보다는 고정된 물체에 부딪혔을 때 생기는 거예요. 다른 타인에 의한 폭행과 인과관계가 없는지를 네. 경찰에게 네. 좀 더 수사를 요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분명 처음 출동한 경찰이 흔적을 발견했을 상황. 경찰 기록엔 범죄로 볼 수 있는 흔적이 없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무슨 살인 사건 현장 같이 혈흔이 낭자하고 가구들이 다 부서져 있는데 경찰의 대처 또한 경찰관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쓰러져 있는 환자만 보고 폭행 흔적이 없다라고 단정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고 하빈 씨가 수사를 요청했을 땐 이미 현장이 깨끗이 치워진 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채 지난 5월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새아버지의 재판 당일 새아빠가 엄마를 두고 나간 것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유기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새아버지의 폭행과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하는데 엄마랑 나랑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직장도 그만두고 24시간 엄마 곁을 지킨 지 벌써 2년째. 이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빈 씨가 찾고 있는 그날의 비하인드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 꼭 비하인드를 찾아내겠다고 약속합니다. 도심의 한 평범한 주택가, 수상한 집이 있다고 합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 비하인드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웃들 사이 떠들썩한 한 집.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다세대 주택. 이 안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들어가도 될까요? 그런데 문이 열리자 한눈에 들어온 건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원룸 안이 발 디딜 틈조차 없는데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정작 방 주인은 평온합니다. 그리고 이 방의 주인. 왜 이러고 사는 걸까요? 저는 술을 빼시고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내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 3년 정도 된 건데 제가 20살 때부터 자취를 해도 계속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긴 했었어요. 쓰레기는 대부분 거의 닭강정 위주로 먹어서요. 식사를 하고 난 흔적. 그런데 최근 들어 쓰레기집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2030 청년들이 청소업체의 주 고객이랍니다. 비슷한 청년들의 집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 청소 요청은 한 달 평균 한 100에서 150건 정도. 2주간 의뢰 들어온 건 50명 이상 의뢰가 들어온 것 같아요. 10분 중에서 8분, 9분은 대부분 다 2030 세대 청년 쓰레기집이에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중 한 사람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는데요. 또 다른 집도 찾아가 봅니다. 이 집의 주인공은 올해 28살 지연 씨. 이곳은 신발을 신고 들어오세요. 신고요? 바닥에 흥건한 물입니다. 실내라 말하기 힘든 수준이었고 여기 천장은 왜 그래요? 그 원인을 이게 물이 조금씩 새겠더니
아마 위층에서 뭐가 수도가 잘못된 것 같은데 물이 조금씩 새더니 좀 내려앉더라고요.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한 2개월 정도 됐어요. 왜 안 고치? 집이 이 모양이라서 사람 부르기가 좀. 해결을 하지 못하는 상태. 방 안 가득한 쓰레기들이 분리수거라도 한 것처럼 정리돼 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에너지 음료입니다. 작업할 때 좀 많이 피곤하고 며칠 밤새고 이러면 자주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녀의 직업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웹툰 어시스트 쪽으로. 모두 이곳에서 재택으로 이루어졌고 이 집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친구, 고양입니다. 반려묘 또한 그나저나 쓰레기 집 속 고양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죠. 고양이가 쓰레기 떨어져 있는 거 주워먹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밥그릇에 있는 거 아니면 안 먹어서 다른 걸 먹진 않더라고요, 다행히.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공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데가 이 신촌 홍대 이쪽인데 제가 학교를 공대 쪽으로 나와서 전자전기 쪽으로 나왔거든요. 이번엔 공대남입니다. 그의 집 또한 더러워가지고 신발 신고 다 들어오세요. 신발 없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혹시 원래 불은 꺼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 고장났는데 못 갈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비슷했죠. 앉을 곳은커녕 서 있기조차 힘이 듭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온라인 배송 상자. 보통 거의 대부분을 그냥 온라인 배송으로 다 시킵니다. 대량 배송으로만 그게 되다 보니까 대량으로 시키고 또 남고 썩히고 그렇게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이 생활이 굳어 있는 상태. 냉장고가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게 열리긴 하나요? 앞에 거 치우고 하셔야 될 거예요. 냉장고를 여는데도 치우고 치워도 냉장고 문을 열 수가 없네요.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 냉장고는 고장나서 아예 그냥 코드 뽑아놓은 지 한 1년 넘었어요. 1년 넘게 방치된 냉장고. 내부는 곰팡이와 구더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배달 음식만 먹고 살 순 없을 터. 승환 씨가 상자 하나를 뒤지기 시작하는데요. 놀랍게도 생 삼겹살? 저도 그래도 가끔은 신선한 걸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 위주로 사는 것 같아요. 발 디딜 틈 없는 부엌이지만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능숙하게 집안 곳곳에서 재료들을 찾아냅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지낸 만큼 그저께 사놓은 상추인데 먹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이 집의 유일한 청정구역, 침대인데요. 눕기 전에는 과자 부스러기나 음식 쓰레기 터진 거나 스티로폼 조각들 그런 게 발에 많이 묻어가지고 발에 묻은 것들을 닦아야 하는 집. 아마 제일 많이 하는 게 유튜브나 아니면 뭐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거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다른 두 사람에게도 침대가 유일한 쉼터인데요. 궁금합니다. 대체 왜 안 치우는 걸까요? 그들의 이유는 그냥 무기력함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해야지라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머리는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과 마주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의지가 따라주지 않는 것. 우울증 증상이 또 심해지면 이제 무기력한 것도 심해지고 이 상황들을 다 외면하려고 하고 그런 게 심해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쌓여있는 일들을 치우러 가긴 또 너무 힘든 거예요. 마주하기 힘든 것이었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8년도 여름에 대학교 성적이 문제가 많아서 지적을 당했고 그때부터 아마 동기들 모임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물음에 뭐 요새 왜 학교에서 안 보이냐 이런 얘기 했을 때 솔직하게 제적당했다고 말할 용기도 없고 부끄러운 자신을 보이기 힘들었습니다. 제적 그리고 반복된 취업 실패. 승환 씨는 세상을 등진 채 스스로를 이 방 안에 가뒀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이 주신 생활비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취준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사실 죄책감이 많이 들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이 제일 잘하실 거예요. 아 저요? 네, 이 집 상태 제일 잘하시는 분. 지난 7년 동안 이 집을 방문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우리 제작진이라고 합니다. 7년 동안 철저히 혼자로 지내왔죠. 좀 TMI이긴 한데 오늘 또 딱 생일이라 제가 만으로 딱 30살이 됐거든요. 나는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생일 같은 거 축하 안 한 지가 너무 오래 언제 했을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 그에게 제작진의 발걸음이 바빠졌습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제작진. 생일 케이크 가져왔어요. 제가 케이크 받은 게 진짜 몇 년 만이라서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이라 어색하게 받은 케이크였지만 진짜 다시 태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안 돌아가길 해달라고 소원 빌었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며칠 후 승환 씨가 집을 나섰습니다. 새롭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도착한 곳은 심리상담센터. 승환 씨는 다양한 심리 검사를 받았는데요. 눈에 띄는 단어는 부모님 그리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마주하며 아직 늦은 게 아니었을까 좋겠어요.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보려 하죠. 상담이 끝난 오후 쓰레기 더미에서 승환 씨가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맨 처음 한 일은 다름 아닌 쓰레기 봉투였습니다. 미뤄뒀던 쓰레기 정리.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한다는데요. 이 집에서 뭔가가 밖으로 나간 건 근 6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작 봉투 하나를 버리고선 멈추고 마는데요.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간 지 오래된 몸은 이번엔 산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체력 회복도 필요했죠. 며칠 후 그런 세 사람을 위해 청소업체에 의뢰해서 쓰레기를 모두 치워버리기로 했는데요. 첫 한 걸음을 도와주려 합니다. 끝없이 담기고 밀려 나오는 쓰레기. 승환 씨의 집에선 진풍경이 펼쳐졌는데요. 그동안 쌓아온 배송 상자들이 이렇게도 많네요. 닭강정을 유독 좋아했던 아름 씨 집에선 아주 오래된 음식물 찌꺼기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집에서 나온 쓰레기 양은 1톤 트럭 기준으로 한 대 가득 좀 발생을 했고요. 모두 배출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쓰레기가 집에서 모두 없어지고 3명의 청춘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이거 진짜 안 믿기는데 그냥 쓰레기 진짜 바로바로 버려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구나. 팔에 걸리적거리는 거 없는 거. 고양이도 이제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이제 누구 데리고 와도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집안에서 신발을 신지 않아도 됩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 이거 안경 잃어버린 지 진짜 몇 년 된 건데 제 소원이 하나 누워보는 거였는데 진짜 한 번만 누워볼게요. 쓰레기 더미에 갇혀 잊고 지냈던 평범한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세 사람에게는 저 이제 갈게요. 아 네 같이 가시죠. 저도 쓰레기 버려야 돼가지고. 새로운 앞으로만이 남습니다. 네 오늘만 이럴 게 아니라 앞으로 그냥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뒤도 한 달 뒤도 똑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한 달 뒤에 와서 확인해봐도 돼요? 네? 더 깨끗해져 있을걸요? 스스로를 가둬버린 그 마음이 청춘들의 쓰레기집에서 우리가 찾은 비하인드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 그때 한 달 지나면 온다고 하셨잖아요. 놀러 안 오세요? 아 놀러 가고 싶죠. 편집 지옥에 빠져 있는 제작진 대신 원래 다 쓰레기로 넘쳤는데 그가 보내온 인증 영상. 저기 분리수거도 다 하고 있고 빗자루도 사고 요리도 해먹고 옷 정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때로 안 돌아가겠습니다. 과연 다음은 어떤 비하인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 속 아무도 몰랐던 비하인드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뉴스에 스쳐간 사건의 뒷모습, 인생을 뒤흔든 결정적 선택 등 비하인드를 보며 숨겨진 이면을 보고 공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비하인드는 매주 화요일 채널 JTBC에서 저녁 10시 40분에 시청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OTT.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허위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 근데 또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요. 어이. 너를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어이? 어이가 없네 개새끼. 아가리 또 고자이마스.